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1일 토요경마 부산경마 단독 시행으로 10개 용지가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경마 시행이 되지 못하면서 중단돼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정상적이긴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경마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어요. 입장객에게 어떤 제한을 두면서 또 요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 온라인 배팅이 지금 법적으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곧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팬 여러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경마를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10개 경주 부산경마 단독 수행으로 정상적이긴 않습니다만 약간 임시 방편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온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그 냉정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5경주, 6경주, 그리고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백풍, 또 3번마 비스틀리, 4번마 마타이탄, 요 세 마필이 강세점에서 팔려요. 그 밖에 7번마 소리태풍, 10번마 인디퀸, 요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 인기 마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사전 인기도보다는 현장에서의 또 그 바람, 그리고 또 그 배당판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그리고 또 중구난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마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 게이트 이전까지 지니고 있죠. 일본 백풍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심하게 외곽을 돌면서 이렇다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역시 안좋 게이트 지금 살리면서 경주 적응을 많이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여준 게 다는 아닌 마필이에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고, 오늘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의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지 않나 보이지고요. 3번마 비스틀리라는 마필도 아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센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공백길 거치면서도 힘은 좀 더 차면서 앞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데뷔전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4번마 마타이탄, 마찬가지로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선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상대 인기 마필인 1번마 백풍이나 3번 비스틀리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빠른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 4번 마타이탄이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3번, 4번 요 세 마필의 접전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4번마 마타이탄의 단독 선행이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높고, 1번마 백풍 또 3번마 비스틀리 요 두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텐데, 두 방을 다 갈 수는 없죠. 한 방을 선택한다면 저는 안쪽에 1번마 백풍보다는 오히려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3번마 비스틀리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백풍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4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2번마 사가르마타, 또 6번마 루카스선, 12번마 르 콩코드, 또 14번마 해피송, 14번 팀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2번마 사가르마타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요인이죠. 활동적 예치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6번마 루카스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잘 탔어요.
4번 게이트에서 체력의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은 좀 안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그 힘이 좀 늦게 차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 편성이. 그리고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보일 걸음의 여력은 뭐 분명 더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이 워낙에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아마 데키를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믿고 때리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12, 13, 14,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은 그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5번마 연승미소와 10번마 BJ킹, 이런 마필들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목병들이에요. 5번 연승미소 같은 경우는 뭐 연승대로 자마예요. 그 혈통제 대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데뷔전 치고는 뭐 편성을 굉장히 좀 잘 만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BJ킹도 주행감사 때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BJ킹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스타트 능력입니다만 뚝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선입관에만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뭐 직선주로 해서 충분히 한 발을 더 써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5번마 연승미소와 10번마 BJ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단거리 경주만 시행이 되죠. 마지막 경주만 장거리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스피드한 마필들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앞선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사전 인기도는 2번마 와일드블루, 8번마 에이스데이, 요수마필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 밖에 4번마 뭐 강철대로, 10번마 퓨어킹, 또 안쪽에 1번마 투투셀러,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객관적 전력은 와일드블루나 에이스데이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마필 모두 좀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고, 편성이 굉장히, 이 편성은 좀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두 마필이 일단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전개적인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번 와일드블루와 8번 에이스데이, 요 대기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안쪽에 5번마 메이저 포스, 그리고 외곽에 13번마 사이먼 다임, 이런 마필들이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보병들인데요. 5번마 메이저 포스 같은 경우도 뭐 주행감도 기록은 아무것도 없죠. 1분 5초 7, 스타트 능력도 그렇게 뭐 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혈통으로 보면 메이저 포스도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의외로 이 앞선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편성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메이저 포스가 앞에 갖다 붙여놓는 순간에는 이변의 역시 주인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반대적으로 13번마 사이먼 다임은 요건 이제 그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뭐 적극적으로 앞선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뚝심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또 인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속된 말로 좀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은 뭐 2번, 8번의 대기의 가능성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역시 5번마 메이저 포스와 13번마 사이먼 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에이스입니다. 8번마 마크 에이스, 안쪽에 4번마 미라클 선, 2번마 스테디 위너, 그리고 또 9번마 영도 갈매기, 12번마 더 퍼스펙터, 여러 마필들이 인기마다
마로 대두가 됐는데요. 마크 에이스도 뭐 39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비록 데뷔전 또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크 에이스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분명 가지고 있고 무시는 못하는 마필인데 데뷔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는 마크 에이스도 그렇게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조금 2%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에 3번 미라클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늦발을 하면서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올라올 때 그 걸음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여력이 많았던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클성 같은 경우도 잠시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데뷔전에 뛰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요 불안한 두 마필이 지금 대기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영도 갈맹이나 또 스테디비나 이런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주행검사나 데뷔전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뭐 믿고 때리기에는 역시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제락이에요. 이 제락에도 뭐 42주 오래 공부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그리고 이 마필도 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전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뭐 지난 12월 달에 그 주행검사 때는 빠른 스타트 능력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늦으면서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그냥 후미권에서 경주를 끝내버리긴 했습니다만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제라게라는 마필도 공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오히려 좀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를 가지면서 오히려 힘을 더 채우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레이스링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주행감사 때 보여준 스타트 능력이라면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데뷔전처럼 바닥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그렇다면 이 제라게가 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어느 정도만 붙여놓으면 역시 직선주로에서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보병은 7번마 제라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는 뭐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역시 격차가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인데요. 2번마 클린히트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11번마 그랜드 여왕, 9번마 아침빛 또 4번 한라누리, 6번 달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클리니트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안 좋게 이기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스 자체는 굉장히 빠른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클리니트도 뭐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지만 데뷔전보다는 승급제를 갖는 이번 경주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에서는 물론 클리니트를 그렇다고 뭐 빼고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클리니트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편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빡빡해요. 따라서 뭐 승급을 해서 한 차례 적응하고 나오는 마필들도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고 대길 배당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뭐 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전부터 제가 좀 째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 있는데 편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났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전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모처럼 또 한글의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복병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가감하게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뭐 이번 경주도 박남규 스타일답게 뭐 철저하게 역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3번마 영광이 타임, 1번마 달기, 5번마 원픽, 또 7번마 VIP 킹,
13번마 킹덤복 이런 마필들이 뭐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기본 사이즈가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저는 뭐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군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영광의 타임 같은 경우도 지난 그 6월 19일 날 입상을 할 때 보면 1번 게이트 이점을 뭐 톡톡히 보면서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지켜냈습니다만 뭐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나름 체력의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3차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영광의 타임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달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 역시 이마필도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선행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만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뭐 달기도 역시 불안 요소가 많은 그런 인기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빅코 때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배팅의 찬스를 맞이한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는 역시 박남규 스타일답게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복대본 막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철저하게 인기도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전력적으로 보면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숨어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온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복대본 막군 자체를 이번 경기는 주정 막군으로도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번마 아라로즈, 9번마 대망의 길, 안쪽에 3번마 말리스타, 4번마 구포유, 6번마 바베리트 여러 마필들이 뭐 인기마로 대두가 됐죠. 아라로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나름 잘 탔어요. 그렇지만 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죠. 최적의 전개 끝에 안쪽을 파고들면서 레이스의 그 전개적인 이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라로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레이스가 잘 풀린다는 장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마의 길이 아라로즈보다는 입상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혈통주 기대시도 그렇고 또 모준호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용량이 무려 5kg나 빠져 있어요. 경주거리도 1400에서 1200으로 줄어든 것도 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라로즈보다는 대마의 길이 입사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3번만 말리스타예요. 말리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1600에서 심하게 좀 외곽을 돌았고 지난번에는 체력의 역을 했습니다만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모처럼 단거리 경주 1200으로 내려와 있는 조건이라면 뭐 바닥권 심하게 얘기하면 바닥권에서의 취입도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의 적정거리에 출전했다는 점에서는 3번마 말리스타 역시 선전이 가능하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마 스팟도 가능해요. 스팟도 아주 54주 오랜 기간, 뭐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10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스팟이란 마필도 역시 단거리에서는 뭐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단거리 경주치고는 이번 레이스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7번 스팟의 기습이 가능하죠. 앞선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또 선의권에서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7번마 스팟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9번 대마의 길이 객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3번마 말리스타와 7번마 스파데게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팔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3번마 스피드 킹덤, 10번마 불멸의 길, 또 5번마 파워풀 레전드,
7번마 수소탱크, 8번마 티즈라인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경계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배당보다는 뭐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스피드 킹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어요. 1400에서.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은 의외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사이고, 물론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 킹덤이 한타임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 선행까지도 모색을 할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역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하죠.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워낙에 쥐어짰다는 점, 또 끝걸음의 여력도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는 이 스피드 킹덤의 인기 1위에는 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멸의 길 같은 경우는 승급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아주 능동적으로 외곽에서 취입을 하면서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불멸의 길 승급자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 불멸의 길도 문제는 이제 승급전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편성이 좀 강해졌다는 것이 역시 문제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최강 드래곤과 4번마 영광의 이글, 요 두 마필도 모두 승급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이 편성은 뭐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강 드래곤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라면 지난번 같은 결과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안쪽에서 체력이 전개를 하면서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최근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구주의 공백까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그 우승을 거머쥐면서 경주 감각을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또 1번 게이트 있죠. 이런 메리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영광의 이글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인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죠.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역시 바닥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빛나는 한 발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시 막판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그 바닥에 있다가도 그림처럼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4번마 영광의 이글, 안쪽에 1번마 최강 드래곤, 요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에게도 입상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박남규 스타일답게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11번마 스타오름, 또 12번마 탄젠트, 안쪽에 4번마 투르벨러, 1번마 투르킹, 14번마 프라이데이, 이런 마필들이 뭐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현상은 역시 빡빡합니다.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최고 인기 마필로 떠오른 스타오름 같은 경우도 물론 8월달에 뭐 코리안 더비에까지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르살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는 3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그 코리안 더비에 좀 무리하게 출전하면서 속된 말로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얼마만큼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나오느냐, 요게 관건인데, 최고 인기 마필이라면 뭐 이 마필을 믿고 들어가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투르벨러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나름 최선을 다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약간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 두 차례 워낙에 열심히 탔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인기 마필들이 많이 좀 불안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또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절묘한 측면이 있어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앞에 붙이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심지어 바닥권에서 막판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앞선과 뒷선이 다 입상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측면에서의 경주 거리, 또 레이스 흐름,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역시 그 주심을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역시 박남규의 관련 마필 한두를 노려갑니다. 뭐 최근에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인기 마필보다 좀 떨어집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막판 한 발의 기회, 아니면 이번 경기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대를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역시 이번 경주도 복대보 막건을 주력 막건으로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오늘 뭐 유일하게 장거리 경주로 편성이 된 그런 레이스죠. 11번마 월드파워, 안쪽에 1번마 그레이트킹, 7번마 록초이스, 12번마 토암 에이스, 또 6번마 미스터 스캔,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요. 오히려 18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변보다는 좀 저배당,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는데요. 월드파워, 그레이트킹, 록초이스, 요 인기만 3강 안에서 그래도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죠. 물론 이제 그 오랜 기간 공부를 가지고 남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그 컨디션 체크도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이 그레이트킹이나 록초이스, 월드파워 나름대로 최근에 경주를 치르면서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여타 마필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객관적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 록초이스죠. 기본적으로 뭐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 능력까지도 많이 보강이 되면서 앞에 갖다 붙이면서 선위권에서 움직이면서도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800이라는 역시 경주얼이 감안을 해본다면 7번 록초이스의 뚝심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경주는 7번 록초이스를 충막감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